네, 안녕하세요. 떼부자입니다. 오늘은 천지가 개벽할 지역 어딜까요? 네, 바로 안성. 안성에 대한 지역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성은 왜 천지가 개벽할 수밖에 없냐? 현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평당가가 74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네, 경기도에서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좋아질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은 수도권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밑으로는 천안, 진천, 음성을 끼고 있고, 위로는 용인, 평택, 이천을 끼고 있는 경기도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지역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1도심, 2부도심, 그리고 이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성 도심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공도도 같이 해갖고 2도심으로 두 개를 같이 키우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가 안성 도심을 1도심으로 삼고 공도와 죽산을 2부도심으로 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 지역 중심 양성과 미양을 위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공도는 거의 평택 생활권이라고 보면 되죠. 평택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성 도심은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이 강해요. 서울 가기도 굉장히 좀 많이 불편하고, 아직까지 지하철이나 철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안보다도 아직 저평가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곳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지금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고 있죠. 네, 여기 이제 밑에서도 설명할 건데, 지금 명칭은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로 명칭은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항의가 들어와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로 또 한 번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4개의 IC를 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안성에 수많은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름 그대로 제2경부고속도로, 예전 명칭이긴 했지만 그만큼 기존에 있던 경부고속도로에서 많은 트래픽을 가져올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고속도로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상이긴 하지만 이제 평택에서 부발까지 있는 이렇게 철도 노선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이렇게 또 내려오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도 개발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안성은 개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활권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성 생활권, 안성의 중심이죠. 아무래도 가장 안성의 중심이고 안성시청이기 때문에 행정, 도심, 주거, 업무,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맡게 될 공간입니다. 자, 고산면과 보계면, 요 면 두 개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언급될 거예요. 좀 알아두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서부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평택하고 용인하고 인접해 있어요. 개발 압력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주거상업, 물류, 유통, 위락, 교육에 해당하는 지역이 발전될 곳이에요. 위락이 뭐죠? 유흥입니다. 즉 먹고 놀 게 많다, 그런 지역이 발전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부생활권은 딱 봐도 녹색으로 좀 표현되어 있죠. 인구도 계획 인구도 적습니다. 주거, 관광, 휴양, 생산, 농업,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곳이 동부생활권이다. 즉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발 가용지를 좀 분석해 볼게요. 지금 현재 보라색으로 표시된 곳이 개발 가능지입니다. 어디에 많이 몰려있죠? 북쪽에 많이 몰려있죠. 이쪽이 앞으로 많이 개발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지 아까? 고산면, 이쪽에 뭐가 있었지? 보계면. 이 두 개의 면이 위치해 있고, 이쪽으로는 뭐가 들어오죠?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고산면에 고삼 호수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용인 하이닉스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반도체는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물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거의 절반의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반도체에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 이걸 깎아내고 난 다음에 물로 이 부분을 씻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깎아내고 물로 씻어내고 이 반복을 무한반복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삼호수 같이 호수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그게 들어오죠. 용인 남사 쪽으로 해갖고 삼성에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역대 가장 큰 개발을 하기로 되어 있는 지역이
여기 용인 남사 지역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동 저수지가 가까이 있는데 이 호수에 물을 쓸 수 있냐 없냐 요걸로 가지고 지금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역시도 반도체를 만들 때 엄청난 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호수 근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물은 가져다 쓰고 다시 물론 정화는 하겠지만 다 쓴 물을 다시 고3 호수에다 풀어놓는다 그러면 안성 쪽에서는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여러 가지 호재를 주고 있습니다. 소부장 업체를 몰아준다는 이제 지역 간의 약간 균형 발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이 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떼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철도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철도 시설이 없어요. 경기도 유일합니다. 포천도 없죠. 포천하고 안성만 없었어요. 근데 포천은 뭐가 생기죠? 네, 7호선 예타 면제가 됐잖아요. 무조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네,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평택 부발선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4차 국가철도 계획에 같이 등재가 되면서 이 두 개의 노선을 안성에서 앞으로 유치하게 돼 있어요. 자, 평택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이렇게 부발까지 가죠. 근데 여기 보면 어디가 있죠? 네, 용인이 껴 있죠. 용인 쪽에서는 이 노선을 이렇게 최대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랑 가까이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과 딜을 하고 있고요. 안성 입장에서는 안성 시내를 지나가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내륙선 같은 경우에도 동탄에서 이렇게 안성을 거쳐서 어디까지 가죠? 네, 청주공항까지 가요. 이를 통해서 GTX까지 있자 연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거는 좀 희망 사항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경강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강선에서 이렇게 이동면과 남사를 거쳐서 안성까지 이끌어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용인하고 광주는 좀 적극적으로 서로 MOU도 맺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안성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의 전철 노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 이에 따른 행정력이 아직까지 여러 개의 노선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경계선 같은 경우에는 안성이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광주 둘이 서로 쿵짝쿵짝 해갖고 하더라도 분명히 둘이 시너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나중에 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넣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동탄 부발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재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던 내용인데 탈락됐죠. 그로 인해 갖고 아직까지는 좀 희망 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의 산업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속도로 중 한 군데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안성 IC를 통해서 안성도 가기 편하고 이쪽으로 가면 평택을 가기 편한 평택도 같이 이용하는 IC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죠. 여기 세 개의 IC가 씁니다. 송탄 IC, 서안성 IC, 남안성 IC. 남안성 IC 쪽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단지가 분포해 있고 이렇게 안성 시내로 진입하기 편한 굉장히 중요한 IC죠. 그리고 중부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일주 IC. 아무래도 조금 소외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죽산 일죽이 조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면 칠흥산맥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은 하나의 생활권처럼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쪽은 산맥을 조금 등지고 있어 갖고 조금 다른 도시 다른 느낌의 서로 공동으로 같이 간다는 느낌이 조금 약해요. 이를 발전시키려면 결국에는 이런 전철 부발선 같은 게 이렇게 지나가야지 여러 가지 교통 노선이 동시에 뚫려야지 서로 왔다 갔다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2025년에 개통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성을 4개나 IC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 중에서 바우더기 IC 같은 경우에는 바우더기 휴게소라는 것도 만들어져요. IC가 있으면 휴게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휴게소는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그리고 스마트 휴게소라 그래갖고 여기 다양한 쇼핑 그 다음에 당연히 식사 같은 건 해결될 수 있고 다양한 놀거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휴게소라고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될지 계속 눈여겨봐야 되는데 고3 저수지를 끼고 있어갖고 굉장히 뷰가 좋더라고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꼭 완공이 되면 놀러 가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 곳이 안성맞춤 IC죠. 여기가 이제 안성 도심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쪽이
논두렁 밭두렁이에요. 지금 안성 구도시인가 안성 맞춤 IC가 논두렁 밭두렁인데 이쪽에 개발 학력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강 I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왜 IC가 생겼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주위에 산으로 이렇게 되게 둘러싸여 있고 주위에 계획관리구역이라든지 뭐 공장을 지을 땅 같은 경우가 근처에 없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었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서운 입장 IC 같은 경우에는 천안과 그리고 안성과 거의 경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천안을 위해서 생긴 IC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쪽에도 이제 계획관리구역, 공장을 지을 수 있고 빌라 다가구 다세대 다양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가보면 땅값이 무시무시합니다. 이 개발 호재가 지금 현재 거의 눈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25년 개통이니까 지금 가보면은 거의 형체는 다 나와 있어요. 마감 작업을 한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런 고속도로 호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 많이 늦었죠. 하지만 이런 땅은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나라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못 산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죠? 떼부자 컨텐츠를 구독하면서 계속 지켜보면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버스가 어떻게 돼 있죠? 없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서울 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 가는 교통편이 최근에 하나 2023년에 개통 예정이죠. 한경대에서 양재 시민회수로 가는 광역버스가 드디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양재까지 뚫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도에서 수도 서울로 올라오는 광역버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받아주는데 이걸 어떻게든 뚫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시민들이 요구하면 결국에 만들 수밖에 없어요. 8008번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 느낌이라서 이게 광역버스랑 비빌 수 있는 그런 거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배차 간격도 100분이죠. 그래서 한 노선당 한 대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많이 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M버스를 이용해야 될 사람들은 평택역으로 이용해서 M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성에는 아직까지는 서울로 직접 가는 버스 노선이 막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가용 자차를 이용하면 서울까지도 1시간, 대전까지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충남과 충청도와 서울의 중간 지점으로 교통의 요지가 될 수도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발전이 늦는다는 것 참 좀 의아한 일이에요. 이게 아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지주가 여러 명이지 않았어요. 지주가 적은 사람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개발이 되든 안 되든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이런 지주들의 반대가 굉장히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도 발전이 굉장히 늦었다가 천안 아산역이 생기면서 발전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안성 같은 경우는 전철을 놔준다 그래도 안성 쪽에서 여러 가지 반대 요인이 나와서 건설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필드가 안성에 들어갔죠. 거의 공도에 있기 때문에 평택이랑 같이 이용하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호재들이 연달아 터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진적인 산업단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게면 있죠. 여기가 아까 안성맞춤 IC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트래픽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 논두렁 밭두렁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크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동신 일반 산업단지 1단지고요. 이쪽에 보면 2단지가 또 엄청 크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안성역으로 추측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도권 내륙선이랑 평택 부발선 철도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에요. 결국엔 이쪽이 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뀜이 많으면은 보상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이럴 때 바로 토지 거래를 묶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는 안 되고 있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될 건지 꾸준히 봐야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48만 평으로 안성에서 가장 넓은 산업단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 투자금도 6,150억으로 큽니다. 거기에 2024년에 승인이 됐고 2025년에 착공이 예정돼 있어요. 옆을 보면 이제 미양면에 스마트 코어폴리스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는 동의율이 1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흐지부지 되다가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양면,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안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축 중에 한 곳인데 아쉽게도 진행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보입니다. 또 양성면에 보면 안성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여기는 2021년에 착공을 했고 분양률도 현재 70%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어떻게 바뀌는지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제 서운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5 일반산업단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평형은 아니지만 보상률이 97%로 거의 개발이 진행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여요. 안성시 인구 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인구는 현재 약 18만 명 정도로 구리시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천과 더불어서 경기도에서 인구가 가장 적게 사는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용인과 부천에서 많이 왔는데 평택과 천안시에 너무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자리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용인에서 왔지만 이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생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용인으로도 많이 뺏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현재는 3차 서비스 산업 위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제조업은 이제 중소기업 위주라서 아무래도 투자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안성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이 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소매가 17%, 숙박 음식업이 15.7%, 교육 서비스가 16%로 전형적인 서비스 산업 위주로 안성의 일자리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산업단지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제 용인 쪽에 워낙 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 발전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교통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이 조금 더 강세를 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연봉 수준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4,100만 원이에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3,700만 원으로 그렇게 높은 연봉률은 보이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연봉이 높은 데가 어디죠? 수원, 이천, 성남, 과천, 용인 다 대기업을 끼고 있는 곳이죠. 결국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듯이 대기업이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연봉 수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곳하고. 공급은 2023년에 터졌습니다. 안성이 약 1000세대, 960세대를 소화할 수 있는데 2000세대가 터졌죠. 그리고 2024년에 어떻게 되죠? 5000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안성은 미분양이 꾸준히 쌓이고 악성 미분양인 중공업 미분양도 계속 쌓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로 인해서 중공업 미분양 물건들을 싸게 장만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군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가 83%가 가장 좋은 학교예요. 안성의 구도심인데 이쪽에 보면 상업지역이 발달한 곳 학원과도 같이 발달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군은 크게 좀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동별 평당가를 구분해 봤을 때 안성 같은 경우에 옥산동이 가장 높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옥상동, 당왕동, 아양동, 석정동 이게 전부 다 안성 구도심에서 바로 근처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신도심이거든요. 이런 지역 위주로 안성의 가격을 리드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도 같은 경우는 그에 반해서 이제 구도심이죠. 평택 쪽에 붙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많은 안성의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습니다. 즉 평택과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안성에 많이 살고 있고 현재 옥산동이나 석정동, 당황동 등 다양한 안성의 신도심들이 안성 중심지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안성은 경기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올라갈 것이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고속도로와 철도제가 있는 곳은 토지가가 급등하면서 그 지역이 정주 요건이 양호화되면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용인과 평택에 근접해 있어서 지역 주택 수요가 꾸준히 있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근접해 있지 안성하고 그래서 주거단지가 서로 같이 혼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주택은 앞으로 좀 눈여겨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 급등하고 난 이후에 한참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요가 상승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근처에 밀접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가 굉장히 높은 거를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을 위해서 건설인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차피 회사에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월세가 높더라도 들어옵니다. 대신 좀 집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점 좀 각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23년과 24년의 공급 물량으로 봐서 할인 분양과 준공후 미분양이 매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자리와 교통이 모이는 곳 어디였죠? 네, 안성시청 옆에 보계읍 쪽 이쪽에 안성 자체에서도 일자리가 생기지만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용인과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와 교통이 모이는 곳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뚫리는 IC가 있는 곳 계속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쪽 지역으로 개발이 계속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안성 지역 자체만 이야기하더라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한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다만 인구가 1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이 두 개의 요소가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일자리가 충분해진다. 그러면 안성의 가치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토지 투자를 통해 갖고 이미 수익을 상당히 올리고 그 토지에 건물을 올려서 매도 후에 매도 차익을 올리시는 분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지역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눈여겨보면서 요쪽에 아파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관찰해보면서 하락장에 당장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하락장에도 꾸준히 지역을 살펴보면서 투자할 곳을 눈여겨보는 공부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